진짜일까 가짜일까? 위장 이혼. 이 변호사님은 이제 이혼 케이스를 많이 하시니까 네. 딱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제 위장인지 찐 이혼인지 이게 감이 딱 오시나요? 일단 이혼을 하러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부부가 같이 올까요? 따로 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겠죠. 따로따로 가지 혼자 않나? 오겠죠. 그렇죠. 보통 혼자 뭘 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의 가족이랑 오거나 아니면 네. 친구랑 오는데 그쵸. 가끔 부부가 사이좋게 손잡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하러 오는데요? 우리 이혼시켜주세요. 어머. 그런 부분은 대부분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참 이해가 가지 않지만 네.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위장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지 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이유. 위장 이혼하면 바람을 피울 수 있다. 바람을 피우려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근심 가득한 재수 씨.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 아내에게 서류를 건네는데요. 아내에게 내민 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 아니 여보,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당신 요즘 내가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이 상태로 가면은 빚을 갚기는커녕 이 집마저 다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 이 집이라도 당신 명의로 해놓자고.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지켜야지. 위장 이혼하자는 거야? 그게 말대로 돼? 딱 3년만 돈 모아서 그때 다시 합치자고. 뭔가 꺼림칙하지만 남편의 말만 믿은 채 위장 이혼을 받아들인 아내. 그런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어디 봐 자기야. 그리고 나 오늘 저녁 늦게 올 것 같으니까 당신 먼저 저녁 먹어요. 싫어 싫어. 자기 없으면 나 혼자 맛없는 저녁 먹겠다. 잘 다녀오세요. 갔다 와. 갈게. 여보, 이거 지금 무슨 짓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차리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당신이 여기 어떻게? 그게 아니고. 당신 전 와이프 참, 서류에 도장 찍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여보 타령이에요. 당신이 말해봐. 나 속이고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나 진짜로 속일 생각 없었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게 그거였고. 그러다가 미연 씨도 최근에 어쩌다가 만난 거고. 믿어줘. 믿으라고? 그걸 믿으라고? 이거 엄연히 사기야. 이혼 취소 소송할 거야. 아니 이혼 취소가 뭐 그렇게 쉽나? 본인이 직접 합의하고 이혼했으면서 무슨 취소요?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가. 남편의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남편에게 속아하게 된 위장 이혼을 과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런 저 남편 역할 사실 제가 드라마에서 사랑과 전쟁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저런 거. 많이 봤어요. 이거 좀 낯뜨거워지는데 옛 네.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그만큼 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변호사님. 네, 종종 있고요. 이 남편분이 이 여성분을 다른 여성분을 언제 만났느냐 이게 또 달라져요. 원래부터 혼인 생활 중에 여성분이 숨겨둔 여성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제 거짓으로 위장 이혼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실제로는 뭐 진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했는데 나중에 다른 여성을 만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가 위장 이혼인데다가 네. 아내까지 속였으니까 애초부터 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효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내가 이제 억장이 터지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데 아내가 글쎄요, 과연 법원에서 이혼 취소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 취소도 어렵고 이혼 취소도 어려운 게 일단 어떤 공적인 기록에 이혼이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지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아내분이 입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짜로 이혼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증거도 내야 되는데 남편은 뭐라고 하느냐? 판사님 우리는 정말로 이혼한 겁니다. 이거 서류 보세요. 그리고 나 위장 이혼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남자가. 오리발을 내밀면 아내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장애는 사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서류에다가
위장 괄호 열고 위장 해놓고 이혼할 수도 그것도 안 없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좀 안전장치를 해놓을 수는 없을까요? 각서 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 저는 위장이혼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그치, 좋다고 이건 말씀을 정직하지 않은 드리고요. 거니까. 왜냐하면 위장이혼하면 그게 가짜 이혼이 진짜 이혼으로 돼요. 법원에서도 이거는 진짜 이혼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뭐 어떤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네. 어떤 뭐 합의서 같은 거를 작성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합의서. 우리 부부는 서류상 이혼하지만 뭐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을 한다. 네. 그리고 부부간에 뭐 어떤 도리를 지킨다. 그리고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혹시 나중에 다른 분쟁에서 참고적인 자료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웬만하면 그런 위장 이혼은 하지 않길 권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뭘지 참 궁금하시죠? 또 있습니다, 이유가. 위장 이혼을 하면 재산을 숨길 수 있다.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혼하면 아까 말씀하신 외도 뭐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남편분이 특히 사업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사업하면서 내가 빚을 채무라고 이제 법적인 용어를 그렇게 부르는데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됐을 때 근데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결혼 중에 이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혼을 하면은 재산 분할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두 개를 나누게 됩니다. 얼만큼은 내가 갖고 얼만큼은 당신이 가져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이때 이제 부인분께 다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딱 보니까 내가 좀 빚을 좀 많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와이프 명의로 재산을 딱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해버리면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 와이프분 명의로 재산이 넘어가게 되겠죠.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네. 아니 빚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모든 재산을 와이프에게 넘기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빚을 딱 봐도 딱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은닉재산이지, 너무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닌가요? 예, 사실 뭐 정상적인 이혼이면 이게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이라는 건요. 부부가 그동안 형성해온 어떤 기여도를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의로 좀 정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 가더라도 조정, 화해 제도를 통해서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처럼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과다하게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법원에 갔다 그러면 특히 가사 노동에 전념하신 이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에서 50%는 좀 넘지 않게 이렇게 실무적인 관행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를 한다 그러면 6대 4에서 한 5대 5 정도로 재산을 좀 가르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네. 채권자가 보니까 약간 이상하죠. 저 집 딱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부부 같았는데 명의가 지금 주부 그냥 전담하신 그러니까요. 분인데 네. 갑자기 아파트 명의가 절로 다 넘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의 어떤 그 기여분을 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남의 가정사를 들출 때는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요걸 좀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는 딱 봐도 이게 남편 재산이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면 아내한테 가가지고 막 빚 갚으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부부는 별산제도라는 우리가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편이 어떤 진 빚은 어떤 와이프분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거는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라든지 이런 네. 일상 가사에 한해서 그런 것들이고 이런 사업 자금이라든지 뭐 내가 어디 대여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각자 이제 서로의 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법이 어려운데 아무튼 위장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술 더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장 이혼을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이건 탈세? 뭐 그런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었고 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위장 위혼이 꽤 많아졌는데요. 1가구 2주택 중과세죠. 네. 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나 그리고 증여세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뭐 부동산을 나누고 그러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 이혼을 하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사람이라면 그냥 훅
그냥 유혹을 받아들이겠는데요, 변호사님? 네, 유혹이 있을 것 같지만 세법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 네, 국세청은 고액 탈세자들을 주의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이제 위장 이혼이건 모르건 어찌되었건 이혼을 한 상태에서 뭐 소득이 없는 부인이나 아니면 일방 당사자가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유의주의에서 세무 조사를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두 부부가 사실혼 관계처럼 같이 뭐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징수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가산세가 발생하겠죠. 그렇겠죠.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가산세 발생하고요. 1년간 조세 포탈 누적액이 뭐 3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되면은 조세범으로 취급이 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위장 이혼을 통해서 세금을 아끼려다가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이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정말 뭐 이혼하고 아파트 분양받고 같이 살아요? 그럼 뭐 말이 되나요, 변호사님? 예, 사실 이게 언뜻 들으시면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청약을 노리고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가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1988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3년 25년간 지금 혼인 생활을 지속을 하셨죠. 이때 이혼을 갑자기 하세요. 그다음에 1년 뒤 2014년에 갑자기 다시 재혼을 하십니다. 다시 재혼을 하고. 그다음 3년 뒤에 갑자기 다시 이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청약을 딱 넣었는데 하남시에 아파트가 이제 당첨이 된 겁니다. 이제 이혼을 하면은 무주택자가 돼요. 내가 이제 한쪽에 재산 명의를 옮겨놓겠죠. 이혼하면서 이제 나는 아무 재산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청약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실제 이런 사례로 당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별일이 다 경쟁률 있네. 진짜 높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당첨이 되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나중이라도 들키면 다 취소되고 그런 그러니까. 거죠, 김 집을 뺏어야지 변호사님. 뭐. 네, 맞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분양 담당자의 업무 방해로 인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이나 조세 회피를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위장으로 인한 이제 부정 청약의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수사기관은요 부동산원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 분양권이 박탈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생기는 청약 자격 등의 제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정청약자가 분양권 전매를 해서 이익을 받았다, 이익을 네. 향수했다면요, 이익도 모두 반환받도록 그 환수 절차를 받고 환수하겠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엄연한 이제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법망을 피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는 건데 실제로 위장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저희 위장 이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변호사님 뭐라고 해주세요? 그 몇 털어놔요, 년 전에 자기네들 그러니까. 위장이라고?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상당히 많아요. 요즘엔 별로 안 오. 하시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집이 두 채가 되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혼하면 이제 1가구 2주택에서 이제 2가구가 되니까 이제 중과세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아니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한 1억 원 정도를 안 낼 수가 있대요. 1억 원 정도. 금액이 큰 금액.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금액이긴 하다. 1억 원 큰 금액이긴 한데 두 분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가치가 1억 원도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변호사는 다르다. 그분이 이제 그냥 멋쩍어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위장 이혼하면 이게 진짜 이혼이 될 수가 있고 그쵸. 실제로 가족이 해체될 수가 있어요. 맞아. 사람이라는 게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든요. 이혼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속은 했지만 나는 이혼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다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괜찮지. 또 유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위장 이혼 하지 마시고 결혼 생활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이거 순수한 호기심인데 네. 위장 이혼 말고 네. 위장 결혼은 없어요? 위장 결혼도 안 됩니다. 위장 결혼 똑같아요. 뭐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가짜로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위장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구나. 나중에 다 후회하세요. 왜냐하면은 위장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혼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이든 이혼이든 진심으로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위장 결혼 말고 결혼을 하세요. 제가 섣부른 위장으로 판단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렇죠.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안전할 것 같습니다.